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오늘 한번 오픈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오늘 주제 아시죠? 포장이사 업체가 나쁜가? 고객님이 나쁜가? 누가 더 나쁜가? 그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들은 돈을 지불하고 이사를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사업체를 평가만 해봤지 평가받는 입장은 돼보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사업체도 내가 평가받는 입장만 됐지 평가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들이 컴플레인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사업체들이 컴플레인하는 네 가지,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 네 가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 당일날 기사끼리 다퉈요. 이거는 뭐냐면 성수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이사업체가 오더를 하나 더 잡고 돈을 벌기 위해서 차 한 대랑 사람들을 그냥 기사들을 그냥 아무나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일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고 결국 피해는 고객님께서 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친절하거나 무서운 기사.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소형 이사를 하는데, 그날 당일 계신 고객님이 여자분이시고 이삿짐 센터나 용달이사 기사가 와서 이사를 해드리는데, 계약 내용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서우면서 불친절한 기사들, 그런 컴플레인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가 전화 많이 받아요. 뭐 일주일에 한 건씩 뭐 어떻게 파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삿짐 파손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보상 처리를 안 하는 무허가 업체들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조건 미준수, 이것도 많이 나와요, 성수기 때. 그래가지고 5명이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뭐 사다리차 포함해서 우리는 5명을 보냈다. 그런데 보통 작업 조건에는 사다리차를 제외한 우리 집 내부에서 작업하는 인원수를 정해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컴플레인이 나오는 이사업체의 잘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겪은 고객님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없던 이삿짐이 당일날 생겼어요. 혹은 버리기로 했던 이삿짐을 안 버리기로 하신 거. 자, 이런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요거 제가 한 50평 정도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방 2개에는 거의 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10톤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사 당일날 갔더니 방 2개의 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업 인원수로 안 되죠. 사람이 더 있어야겠죠. 차량도 그 차량으로 안 되겠죠. 차를 추가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물 흐르듯이 뭐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되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도 다시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되고, 결국은 고생하는 거는 이삿짐센터, 뭐 이사업체, 포장이사업체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이건 아주 흔한 거,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 이삿짐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다. 소형이사 부분에서. 그래서 내 이삿짐이 뭐 한 10박스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당일에 가면 막 30박스 나오고 이런 경우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날은 이사 시간이 11시 30분이에요. 시작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소형이사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오전에 9시나 8시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거기에 갈 수도 없고, 11시 30분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그걸 끝마친 다음에 오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갔다가,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갔다가 그곳을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봉지 10개에 싱글 침대 하나, 피아노 하나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려주세요. 요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병원 갔다가
방문견적하는 그 중간에 내가 하지 뭐 하고 갔는데 와우 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둘이서 했는데도 결국은 5시까지 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가격 협의도 용이하지가 않겠죠. 근데 다른 이사업체가 갔으면 시작 전에 가격 협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고객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약 조건을 무시하는 거는 이사업체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님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약서를 바로 쓰진 않죠. 견적서를 먼저 쓰죠. 견적 협의하는 당시에 뭐 추가 비용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요. 어떻게 협의를 하냐면 자 2톤에 될 것 같고 2톤은 조금 넘을 것 같고 3톤은 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협의하나요? 보통 이사업체들은 3톤으로 협의해요. 근데 어떤 이사업체는 2톤으로 협의하고 추가 비용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협의할 때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시지 못하시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가 비용이 있다고 기입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일반 이사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는 도중에는 우리 고객님은 프리미엄 이사로 신청하셨다고 약간 기사들이 착각을 하게끔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하나 둘 생겨요. 그러면 뭐 한 개, 두 개는 해주겠죠. 근데 이게 막 세 개, 네 개 해주다 보면 이거는 계약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끔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업체가 이런 고객님들을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나쁜 이사업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고객님들 자주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는 기사님 혹은 업체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단 확실한 조건, 거기에서만 일을 하겠다. 그 플러스 알파는 아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이삿짐센터들도 있어요. 반면 또 이런 거를 자꾸 겪다 보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저가 중에 한 군데 하는 게 좋겠다. 요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입장에 있을 때는 참 저도 이사를 하기 싫어요. 그냥 빨리 이 일에서 접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들곤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컴플레인 혹은 또 이런 상담 전화를 저한테 하실 때는 정말 뭐 저도 동종업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사업체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가지고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업체는 내가 오늘 얼마 벌 건가, 오늘 하루 매출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고 길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길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적금을 하나 들었다. 내 VIP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적금을 하나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 일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적금에 도장 하나 찍었네. 그리고 내일 또 일할 때 내가 그날 하루 또 최선을 다하면 적금에 도장 한 번 또 찍었네. 이런 식으로 길게 보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님들도 똑같아요. 오늘 하루 유행수만 바라시면 안 돼요. 줄 건 주고 내가 계약서에 기입한 내용은 나도 지키고 내가 견적
사원이 와서 협의했던 내용들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녹음기라도 키셔서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시고 협의를 하시고 이사 비용을 알맞게 책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고객님이 나쁠까요? 이사업체가 나쁠까요? 이런 내용 어느 거 하나 들어도 짜증이 안 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사람이라면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견적사원하고 견적서를 쓸 때 되도록 자세하게 협의를 하시고 내가 줄 건 주고 내가 받을 건 받아야 그래야 좋은 이삿날 되십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거는 이사업체가 잘못한 것만 글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사업체는 잘못된 고객님에 대해서 글을 쓰면 이거는 신상 정보를 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사업체도 이런 고객님들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횟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목적이 뭐였냐면 건전한 이사문화 정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긴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이사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자세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 내년 2022년에는 이사회호가 조금 더 우리 고객님들 곁에서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